혹시 요리 좋아하세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딱 정해진 레시피가 있잖아요. 만약에요, 이 화학 화합물을 만드는 것도 이 레시피대로 케이크를 굽는 거랑 똑같다면 어떨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 겁니다. 자, 근데요, 바로 어려운 과학 얘기부터 시작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를 딱 잡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뭐랄까, 화학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퍼즐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볼트와 너트로 만든 아주 간단한 조립품이 있죠? 이걸, 하나의 분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하죠?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바로 이 간단한 물건처럼요. 모든 화학물도 자기만의 고정된 레시피가 있어요. 그 부품이 바로 원자인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만약에 재료가 레시피랑 딱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볼트는 5개인데 너트는 8개밖에 없어요. 자, 완성된 분자를 과연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4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볼트 하나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부족한 재료인 너트가 만들 수 있는 양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남는 거죠. 사실 화학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좋아요. 자, 이제 이 레시피라는 아이디어를 진짜 화학의 세계로 한번 가져와 보죠. 그리고 이 규칙에 붙여진 아주 멋진 공식 이름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일정 성분 비법칙입니다. 1799년에 조제프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레시피 비유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과학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일정한 질량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법칙은 화합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물 같은 화합물은 아주 엄격한 화학 레시피를 따르거든요. 근데 설탕물 같은 혼합물은 어때요? 설탕을 한 스푼 넣든 10스푼 넣든 내 맘이잖아요. 비율이 막 바뀔 수 있죠.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왜 화합물은 이렇게 딱 정해진 레시피를 갖는 걸까요? 그 비밀은 말이죠. 바로 원자의 개수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왜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냐? 그건 바로 분자가 원자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뭉쳐놓은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자는요, 정확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원자의 개수, 그러니까 개수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H2O는요, 언제 어디서나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의 비율이에요. 암모니아는 질소 1개, 수소 3개, 또 산화구리는 구리 1개에 산소 1개, 이런 식으로 각 화합물마다 자신만의 아주 고유하고 딱 고정된 원자 개수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고정된 원자의 개수가 어떻게 고정된 무게, 즉 질량비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물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볼게요. 먼저 1단계, 원자 개수비가 수소 대 산소 2대 1이었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2단계, 이제 각 원자의 상대적인 무게, 그러니까 질량을 곱해주는 거예요. 수소는 대략 1, 산소는 16이거든요. 그러면 2 곱하기 1 대 1 곱하기 16이 되겠죠? 자, 마지막 3단계, 이 비율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2 대 16은 그렇죠. 바로 1대 8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물의 질량 레시피인 거예요. 물을 만들려면 무게로 쟀을 때 항상 수소 1만큼에 산소 8만큼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야,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 법칙을 실제 화학 반응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실 상황을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하죠. 자, 지금 도가니 안에 붉은 갈색의 구리가루가 보이죠? 이 가루에 불을 붙여서 가열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반응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잠시 후에 보면 짜잔 이렇게 변합니다.
가열이 끝나니까 구리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인 검은색의 산화구리로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색깔이 확 바뀌었다는 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실험을 해보면 구리 4g이 반응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히 1g의 산소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이고 반복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이게 바로 구리와 산소의 결합 레시피 4대 1이라는 완벽한 질량비의 증거죠. 자, 그럼 이제 배운 걸 써먹어 볼 시간입니다. 선화구리의 레시피가 구리 4대 산소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리 6g을 가지고 충분한 산소랑 반응시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고정된 비율 덕분에 우리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4대 1 비율이니까 구리 6g이 전부 다 반응하려면 산소는 정확히 1.5g이 필요하겠죠? 그럼 둘이 합쳐져서 총 7.5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레시피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간단해 보이는 규칙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왜 모든 현대화학의 가장 기본, 초석이 된다로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화합물은 저마다의 고유한 레시피, 즉 원자 비율로 정의된다는 거. 둘째, 이 고정된 원자 비율 때문에 예측 가능한 질량비가 생겨난다는 거고요. 셋째, 아까 볼트 남았던 거 기억나시죠? 한 재료가 너무 많으면 걔는 그냥 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법칙 덕분에 우리가 화학 반응의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 법칙을 처음 발견했던 조제프 프루스트의 말을 살짝 바꿔서 인용해 보자면요. 화합물 그 자체가 바로 이 법칙을 증명하는 사실들의 창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화합물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고유한 레시피를 품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법칙은요. 화학이라는 거대한 주방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셈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레시피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